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깊이 응시하며 이마에 손을 얹고 어쩌면 미치광이 같은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그 무게가 무거운 물음을 던져보십시오. 우리 자랑스러운 인류라는 종족이 정말로 이 기푸른 행성에 속하는 존재인가? 집단적인 인간 정신 속에 오랜 시간 맴돌아온 이 모호한 이질감은 당신이 살고 있는 생물학적 형태 그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뇌의 구조부터 피부의 질감까지, 소리를 내는 방식부터 몸을 지탱하는 골격까지 모두 자연 진화의 가혹한 법칙과 모순되는 요소들을 품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야생적인 생존 직조 속에서 인간은 외부자로 보입니다. 연약한 존재로서 쉽게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지요. 이 풀리지 않는 여행을 시작하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관인 뇌부터 탐구해 보겠습니다. 수백만 년 전 아프리카의 태양에 그을린 사바나에서 영장류 종들 사이의 지능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에게 지진 같은 생물학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부 숲의 울창한 나뭇가지 사이를 오가던 시기, 약 500ml의 겸손한 뇌용적에서 출발해 홍호 속의 뇌는 1.300ml, 심지어 1.400ml까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는 300만 년 만에 일어난 질주하는 성장 속도였으며 진화 역사상 기록된 어떤 지질학적 선례보다 3배 빠른 것이었습니다. 2024년 말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확장은 각 고대 인류종 내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났으며 종 사이의 갑작스러운 도약이라는 오래된 개념을 뒤집었습니다. 현대인과 네안데르탈인은 초기 호미닌보다 훨씬 빠르게 더 큰 뇌를 진화시켰으며 이는 장내 미생물총의 변화 같은 복잡한 요인에 의해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2026년 초 노스웨스턴 대학의 연구는 소화계의 미생물이 뇌 기능과 에너지 생산에 영향을 미쳐 이러한 신경 성장에 필요한 대사 연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뇌가 더 큰 지능을 의미한다고 가정하지만 실상은 훨씬 더 미묘합니다. 단순한 크기나 교세포 수로 따지면 우리는 고래나 돌고래 같은 해양 거인들보다 뒤처집니다. 인류를 지배적인 힘으로 만든 것은 생물학적 하드웨어가 아니라 대뇌 피질의 뉴런 밀도와 정보 처리를 위한 우월한 알고리즘입니다. 다른 어떤 생물도 따라올 수 없는 추상적 데이터 연결 능력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이 지배권에 대한 가파른 대가를 요구하며 그것은 고통스러운 신체적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이 거대한 뇌를 수용하기 위해 인간 신생아의 머리는 산모의 골반틀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크며 다른 포유류에서 본능적인 순조로운 출산을 피와 눈물의 위험한 시련으로 바꿔놓습니다. 고대 산모 사망률은 15%를 초과했으며 현대 의학조차 인간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출산 과정을 견디는 존재임을 바꾸지 못합니다. 진화적 대가는 명백합니다. 비할데 없는 인지 능력을 가능케 하는 뇌. 그러나 산모의 위험과 유아의 취약성을 대가로 치르는 것입니다. 이 대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립보행을 선택한 것은 대담한 진화적 도박이었습니다. 이 도전적인 자세는 손을 자유롭게 해 도구와 불의 시대를 열었지만 우리의 몸을 무자비하게 파괴했습니다. 원래 네발 보행을 위해 설계된 척추는 이제 수직 하중을 견디기 위해 S자 형태로 뒤틀리며 현대 인구의 80%가 등 통증과 척추만곡으로 고통받습니다. 무릎은 약 60년 만에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내장기관의 아래쪽 압력이 왜곡된 골반에 가해져 우리의 움직임은 민첩한 네발 조상들에 비해 손상됩니다. 흥미롭게도 2025년 통합환경평가 및 관리저널의 연구는 이 이족 보행이 도구 사용을 가능케 했지만 기후변화 중 멸종 위험을 높였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더 큰 뇌가 더운 환경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네이처 저널의 연구는 호미닌 이족 보행이 2단계로 진화했음을 밝혔으며 골반의 성장판이 90도 회전하고 일리움 영역의 골화가 지연되어 짧고 넓은 골반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이족 이동에 이상적이지만 인간의 건강 위험을 증가시켰습니다. 자연의 포옹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는 또 다른 수수께끼는 거의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인간은 약 120만 년 전 대부분의 털을 벗어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육지 포유류가 생존 방패로 두꺼운 털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지구가 빙하기의 추위로 뒤덮이기 시작할 무렵에 털을 포기했습니다. 왜 혹독한 행성의 가장 추운 시대에 따뜻한 외투를 버렸을까요? 과학자들은 우리의 비할데 없는 냉각 시스템인 땀샘을 지목합니다.
피부 1제곱센티미터당 최대 600개에 달하는 땀샘은 지구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분 기반 열 분산을 자랑하며 우리를 맹렬한 사냥꾼으로 만들어 태양 아래에서 지친 사냥감을 열사병으로 쓰러뜨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설은 지속됩니다. 이 열내성은 얼음 시대에 나타났으며 마치 우리가 지구에 얼어붙은 풍경보다 훨씬 더 뜨거운 서식지에 적응된 듯합니다. 2024년 네이처 생태 및 진화저널의 현대 유전체 연구는 뇌 확대 후 안정화 선택이 이러한 비용에 대한 완충을 제공했으며 옷 같은 문화적 적응이 털 상실을 완화했다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소리의 공명을 들어보십시오. 가장 빛나지만 위험한 선물입니다. 모음과 자음이 풍부한 복잡한 언어를 구사하기 위해 인간의 후두는 목구멍 깊숙이 내려가 소리를 위한 공명실을 만들었지만 식도와 기관 사이에 치명적인 교차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목이 막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종입니다. 어떤 엔지니어도 용납하지 않을 근본적인 설계 결함으로 전 세계적으로 매년 12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이 질식 위험과 교환으로 세대를 넘어 지식을 전달하는 힘을 얻었지만 원시적인 우월거림에서 복잡한 문법으로의 도약은 과도기 화석이 부족하며 마치 생물학적 하드웨어에 갑자기 설치된 고급 소프트웨어처럼 보입니다. 2025년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최근 언어학 연구는 이 발성 해부학이 상징적 소통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지만 취약점을 노출한다고 강조합니다. 2025년 셀 저널의 연구는 유전적 스위치가 인간과 침팬지의 공유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밝히며 인간 뇌 진화에 기여한 유전자를 더 많이 식별했습니다. 얼굴을 들여다보십시오. 기이하게 평평한 형태, 홀로 돌출된 코, 혈관과 신경을 드러내는 얇은 피부, 모두 포식자의 발톱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조상 화석 두개골의 상처 60%가 얼굴 부위에 집중되어 이 구조가 방어 실패임을 증명합니다. 이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근육 강도가 잔인하게 희생된 것입니다. 성인 침팬지는 크기가 작음에도 인간의 1.5배 강도를 자랑하며 우리의 우주 비행사들은 운동 없이 우주에서 매달 20%의 근육량을 잃지만 다른 영장류들은 게으름 속에서도 힘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소비하며 신체적으로 연약하지만 재앙적인 사고를 견디도록 설계된 듯한 의심스러울 정도로 강력한 세포 복구와 상처 회복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들은 과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며 세 가지 거대한 가설을 낳습니다. 첫째, 우리는 극히 드물고 행운의 유전자 돌연변이의 상물로 자연의 우주 복권에 당첨된 것입니다. 둘째, 가혹한 환경 압력이 조상들을 생존을 위한 급진적 형태 변화로 몰아넣었습니다. 셋째, 논쟁적이지만 매혹적인 개념, 외부 지능이나 잃어버린 선사 문명의 개입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아프리카 석기 기록의 20만 년 문화 공백 같은 수수께끼적인 고고학 증거에 매달립니다. 갑자기 약 280만 년 전 세련된 완전한 도구들이 점진적 선행자 없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발명된 것이 아니라 주어진 듯합니다. 그러나 비판은 넘칩니다. 2025년 앤티쿼티 저널의 고고학 리뷰는 케냐 로메크의 3유적에서 330만 년 전 초기 호미닌이 원시도구를 제작한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주장을 의사과학으로 일축합니다. 이 푸른 세계에서 지구의 공기를 들이마시는 동안에도 우리는 인류를 진정으로 조각한 것이 무엇인지 무지합니다. 자연의 완벽한 걸작처럼 보이면서도 모순된 유전자 돌연변이의 작동산이 같은 생물입니다. 수백만 년 된 화석 두개골의 깊은 눈구멍을 응시하며 기원의 질문은 우주적 침묵 속에 매달려 있습니다. 어떤 힘이 고대 유인원의 게놈을 재프로그래밍하여 별을 바라보는 몽상가를 탄생시켰을까요? 아마도 답은 우리의 DNA 나선 속 30억 염기쌍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인류의 진정한 연대기가 인내심 있게 해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일이 언젠가 벗겨진다면 우리는 그 가능성, 단순한 가능성을 직면할 용기를 모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발밑이 아니라 광활한 별바다 어딘가에 있다는 이 성찰과 함께 마음을 흘러가게 하십시오. 우리의 존재 이야기는 어떤 과학소설도 초월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별에서 잃어버린 아이들이라면 우리가 사는 이 신성한 사원인 몸은 지구와 완전히 화해하지 않은 듯합니다. 당신의 생물학적 리듬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수면 과학자들은 깊은 동굴에서 격리 실험을 실시하며 피험자들을 햇빛과 인공시계로부터 차단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연광 신호 없이 인간 몸의 내재적 주기는 지구의 24시간이 아니라 종종 약 24.2시간으로 흘러갑니다. 1999년 하버드 연구와 최근 생체시계 연구에서 정제된 바입니다. 우리의 형태는 더 긴 하루를 은밀히 갈망하며 마치 조상들의 시계가 이 푸른 구체보다 느린 회전의 다른 행성에 맞춰진 듯합니다. 이는 깊이 자리한 시간 부족감, 만성 피로, 태양과 함께 일어나는 어려움을 설명할까요? 야생 짐승들이 활기차게 새벽을 맞이하는 동안 그 너머로 우리의 고통스러운 태양광과의 유대감을 고려하십시오. 태양은 생명을 부여하지만 우리의 벌거벗은 피부의 무자비한 적입니다. 우리는 인공보호막 없이 우리 별에 의해 타죽을 수 있는 유일한 종입니다. 도마뱀이 에너지를 흡수하며 몇 시간 동안 일광욕하는 동안, 털 달린 짐승들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동안 인간은 노출되어 태양 복사에 취약합니다. 우리는 화학 크림을 바르고 직물을 덮고 그늘을 찾습니다. 생태학자 엘리엇 실버는 과학계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한 생각을 제안했습니다. 지구는 우리의 수용소, 나 임시 서식 지을 수 있으며 우리의 만성 질환들이 그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몇이 등 통증, 치아 부식, 피부 문제, 위장 불편 없이 삶의 끝에 도달하나요? 야생 자연에서 만성 질환은 희귀합니다. 동물들은 나이 들거나 포식될 때까지 강건하게 번성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미묘한 염증 속에 머무르며 마치 우리의 면역 체계가 이 환경과 조용히 싸우는 듯합니다. 꽃가루, 먼지, 심지어 지구 중력이 몸이 다른 곳에 적합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듯. 그리고 실존적 고독, 독일어가 센서칫라 부르는 가슴 아픈 갈망, 방문한 적 없거나 오래 잊힌 장소에 대한 동경입니다. 왜 인류는 밤하늘에 집착하나요? 왜 은하수의 은빛강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우리의 가슴을 경외와 웃으로 조이는가? 어떤 유인원도 별을 바라보며 존재의 의미를 숙고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소비뇌와 생존 필요를 초월한 의식을 가진 인간만이 기원을 찾는 데 평생을 바칩니다. 우리는 거대한 망원경을 세우고 무한한 공허로 탐사선을 발사합니다.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신호, 메아리를 위해. 이는 과학적 호기심인가? 아니면 좌초된 종의 본능적 귀향인가? 2025년 국제우주학 아카데미에 개정된 검출 후 프로토콜을 포함한 최근 SETI 업데이트는 그 잠재적 접촉에 대비하며 우주를 가로지르는 연결 욕구를 강조합니다. 심지어 생명의 기초 분자인 DNA조차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 나선에서 한때 쓰레기 DNA라 불린 광활한 영역이 비코딩 서열로 구성됩니다.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세그먼트로 기능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2020년대 인코드 프로젝트를 통한 현대과학은 그것들이 쓰레기가 아님을 드러냅니다. 오히려 잠긴 코드, 압축 파일 또는 거대한 선사 유전자 편집의 잔재입니다. 가설들은 5억 년 전 캄브리아 폭발, 복잡한 생명 형태가 명확한 선행자 없이 갑자기 나타난 생물 다양성의 폭발, 이 산소 급증 같은 환경 유발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속삭임은 지속됩니다. 어떤 힘이 원시 바다에 생명을 심었으며 인류를 이 생태계의 후기 실험으로 삽입했을까? 우리는 날카로운 발톱, 길쭉한 송곳니, 치타의 속도, 코끼리의 힘을 결여하지만 상상력과 물질 조작으로 지배합니다. 우리는 우주선으로 지구 깊이를 채굴하고 원자를 분열해 힘을 얻습니다. 자연 균형의 낯선 행동으로 다른 영역의 관리자나 착취자처럼 보입니다. 오늘 밤 잠에 들며 가슴속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진화의 폭풍우를 헤치며 돌아가는 탄력적인 생물학적 엔진의 메아리이지만 아마도 원래 척추 설계에 부담을 주는 행성의 중력에 적응하는 맥박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침략자도 타락한 신도 아니면 절묘한 고통과 아름다움의 인간 오디세이를 겪는 별먼지 입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미시적 우주 박물관입니다. 죽어가는 별의 핵에서 단조된 탄소, DNA 속 질소, 치아의 칼슘, 피 속 철, 모두 수십억 년 전 초신성 폭발에서 태어났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는 외계적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눈, 촉감, 생각을 통해 자신을 경험하는 우주입니다. 그리고 그 맴도는 이질감, 지속적인 등 통증 또는 어둠의 이름 없는 공포는 창조의 결함이 아니라 웅대한 항해의 불가피한 대가일 수 있습니다. 무한한 하늘 속에서 자신을 재발견하려는 의식의 탐구입니다.
언젠가 기술과 인식이 성숙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갈망으로 별을 바라보지 않고 진정으로 그들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급류 속에서 잠시 멈춘 나그네요. 부드러운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풀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시간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항해에 먼 별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점유하는 맥동하는 몸을 비추기 위해. 당신은 절대적 고요 속에서 우리 인간이 정말로 여기에 속하는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아니면 우리는 표류하는 방랑자들, 이 깊푸른 세계에 완전히 조율되지 않은 생물학적 청사진을 지닌 이야기를 당신의 생각의 근원인 뇌에서 시작하십시오. 자연의 영역에서 균형이 지배적이지만 인간 뇌는 오만한 태도로 규칙을 무시합니다. 수백만 년 전 아프리카의 무성한 숲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선조들이 작고 겸손한 생물로 잎사귀 아래 숨어 지내던 때 그들의 뇌 용적은 동료 영장류와 크게 다르지 않게 약 500ml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신비로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지질학적 자반 300만 년 속의 홍어 뇌는 3배로 부풀어 1.300ml 이상으로 팽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위험한 혁명이었습니다. 절대적 크기나 뉴런 수가 고래나 돌고래 같은 해양 거인들을 따라잡지 못하지만 우리의 지배는 정보 처리 알고리즘에서 비롯되며 피질의 밀도 높은 상호 연결은 어떤 생물도 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슈퍼컴퓨터를 유지하는 데는 막대한 대가가 따릅니다.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총 에너지의 20%를 소비합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이러한 터무니없는 탐식 기계를 품은 유일한 종입니다. 지능의 비극은 출생에서 시작됩니다. 뇌 확대는 인간 출산을 문자 그대로 치명적 전투로 바꿨습니다. 다른 포유류가 출생 후 몇 시간 만에 일어나 달리는데 인간 유아는 미완성으로 연약하게 나오며 수년의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태아 머리가 상모 골반에 비해 과도하게 커 자연의 타협을 강요합니다. 조기 배출. 고대 출산 사망은 15%를 초과했습니다. 야생동물이 견디지 않는 암울한 숫자. 각 신생아의 울음은 혈통을 위한 어머니의 죽음과의 도박을 표시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당신의 발과 척추를 보십시오. 조상들의 직립 변화는 기념비적이었습니다. 손을 해방시켜 도구를 제작하고 문명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그러나 기계적으로는 재앙입니다. 네 발 척추, 튼튼한 아치는 이제 축방향 압력 아래 S 자곡선을 이룹니다. 결과 성인의 80%가 등 고통, 추간판 탈출, 60세의 무릎 침식으로 고군분투합니다. 우리의 내장이 왜곡된 골반으로 압축되어 네 발 친족에 비해 민첩성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서투르게 비틀거리며 상처에 취약하지만 진화의 길을 자랑스럽게 비틀거리며 나아갑니다. 생물학자들을 괴롭히는 또 다른 수수께끼, 우리의 맨살. 털 달린 포유류들 사이에서 인간은 벗겨진 채 나타납니다. 이 퇴행은 약 120만 년 전, 역설적으로 지구가 빙하기에 빠지며 얼음으로 덮이기 시작할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왜 혹독한 추위 속에 단열재를 버렸을까? 답, 땀샘의 지배력. 1제곱센티미터당 600개로 빽빽하게 채워진. 우리는 어떤 짐승보다 수분 냉각에 탁월합니다. 이는 우리의 선조들을 초원의 끈질긴 추적자로 만들었으며 가장 빠르거나 강하지 않지만 가장 지속적입니다. 가장 빛나지만 위험한 은혜, 언어, 말하기, 노래하기, 이야기하기 위해 후두가 목구멍 깊이 내려가 공명음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음식과 공기 경로에 치명적 교차를 낳습니다. 독특하게 우리는 식사 중 치명적 질식을 위험합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는 위험입니다. 자연은 복잡한 교환을 위해 질식을 거래하며 개인들을 강력한 사회로 묶습니다. 어떤 영장류도 이 신경 및 발성 정교함을 맞추지 못합니다. 그것은 명확한 화석 과도기 없이 기적처럼 나타났습니다. 거울 속에서 오만하지만 연약한 코, 혈관과 신경을 드러내는 반투명 피부를 보십시오. 이는 방어적으로 자살적 특성입니다. 예리한 발톱, 찢는 송곳니가 없으며 근육은 정글 사촌들에 비해 위축됩니다. 성숙한 침팬지는 훈련 없이도 건장한 남자를 압도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무중력에서 매달 20% 근육을 잃지만 우리의 비효율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이한 세포 수복, 해독, 회복을 자랑하며 크기에 비해 더 긴 수명을 허용합니다.
이 모순들은 과학을 흔드는 세 가지 지진 가설을 낳았습니다. 하나, 연속적인 희귀 돌연변이의 폭포. 둘, 잔인한 환경이 변화나 멸종을 강요. 셋, 도발적인 외부 개입. 아프리카의 20만 년 석기 공백. 그런 다음 약 280만 년 전 광택 도구들이 손으로 주어진 듯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원을 추출하고 숲을 파괴하며 나중에 원자를 분열합니다. 균형에서 멀어진 행위로 관리적, 착취적 또는 먼 곳에서 온 일시적 방문자처럼 오늘 밤 잠이 당신을 사로잡을 때 흉곽 속 심장의 속삭임에 맞추십시오. 그것은 진화의 폭풍을 헤치며 돌아가는 확고한 생물학적 모터의 소리이지만 어쩌면 원시틀의 세금 같은 세계 중력에 적응하는 맥동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잔인한 정복자도 추방된 신도 아니면 고통스럽지만 숭고한 인간 모습의 별먼지 알갱이일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당신의 형태는 압축된 우주 기록 보관소입니다. 우리는 죽은 별의 불타는 심장에서 단련된 탄소, DNA 이중 나선 속 질소, 뼈와 치아를 만드는 칼슘, 순환하는 피 속 붉은 철, 모두 수십억 년 전 빛나는 초신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장 순수한 문자적 의미에서 우리는 외계적입니다. 우리는 인간 시각, 감각, 인지를 통해 자신을 경험하는 우주입니다. 그리고 그 흐릿한 이질감, 잔소리하는 등 통증 또는 그림자 두려움은 창조자의 오류가 아니라 장엄한 여정의 필수 비용일 수 있습니다. 무한한 하늘에서 자신을 되찾는 의식. 그러면 언젠가 기술과 정신이 익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을 갈망하지 않고 진정한 출생지가 기다리는 별들 사이로 진정으로 재회할 것입니다. 마무리로 전 세계의 과학자들, 고고학자들, 생물학자들, 그리고 연구자들의 세대들에게 깊은 감사와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화석 조각을 발굴하고 유전자 가닥을 해독하며 자연의 수수께끼를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들의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땀. 지성 덕분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경이로운 기원을 파악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식은 길을 밝히는 횃불이며 당신들은 인류의 위대한 불지킴이들입니다.